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한국어 배워볼까요? 과제 1. 쓰고 말하기. 다음은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 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다들 이제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되어 있었다.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 보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친구들의 성격에 직업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병철이는 식당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왔다. 그리고는 의자와 식탁을 휴지로 깨끗이 닦았다. 2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해온 희수는 다른 사람의 머리 모양에 관심이 많았다. 인호한테는 지금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잘라보라고 충고했다. 아나운서가 된 인호는 친구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발음을 고쳐주었다. 요리사가 된 호동이는 음식 맛을 보고는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또 은행원으로 10년 넘게 일을 해온 민수는 계산이 아주 빠르고 정확해졌다. 우리는 모두 계산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민수 덕분에 계산을 바로 하고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书上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병철이는 식당에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왔다. 我们可以简单的把 병철 씨的特点总结为 병철이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더니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희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书上说 2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해온 희수는 다른 사람의 머리 모양에 관심이 많았다. 所以 희수는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더니 다른 사람의 머리 모양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인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书上说 아나운서가 된 인호는 친구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발음을 고쳐 주었다. 아나운서가 된 인호는 호동의 발음을 듣더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발음을 고쳐 주었어요. 호동 씨는 어떻게 됐어요? 书上说 요리사가 된 호동이는 음식 맛을 보고는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요리사가 된 호동이는 음식 맛을 보더니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는 은행원으로 일하더니 계산이 아주 빠르고 정확해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 어머니와 친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 친구분께서 선생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선생님이어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아유, 선생님이면 뭐래요? 대학에서 선생님이 되더니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듣다가 보면 마치 에휴, 내가 학생이 된 것 같다니까요. 老师是老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학생을 대하듯이 했나 봐요. 여러분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떤 전공 공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직업이나 전공 공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这不是故意的哦.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행동이나 태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금방 들은 선생님 어머니와 친구분의 대화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과제 2. 말하기. 첫 번째. 여러분의 성격에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성격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다음 표에는 성격에 관련된 12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跟老师一起做. 1번. 물건을 정리해 두는 것을 좋아한다. 맞아요. 저는 정리해 두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 2번. 무슨 일이든지 빨리 결정한다. 선생님은 빨리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3번.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아니요. 저는 관심 아주 많습니다. 4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일을 잘한다. 스트레스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잘할 수 있어요. 5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네, 맞아요. 선생님은 도전하는 게 좋아요. 6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8번.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랑하지 않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자주 감탄한다. 맞아요. 선생님은 자주 감탄해요. 10번.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기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아요. 일할 때 꼼꼼하지 못해서 자주 실수를 한다.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자주 하지는 않아요. 12번. 남들이 하는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맞아요. 선생님은 남들이 하는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볼까요? 선생님의 성격에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저는 A와 C의 대답수가 같아요. A가 많으면 언어와 관계된 일이 성격에 맞다고 해요. C가 많으면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 성격에 맞다고 해요. 선생님은 A와 C의 숫자가 같으니 교사가 된 건 성격에 맞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내 성격과 과연 어떤 직업이 맞는지.
同学们，你们来试一试。 두 번째, 직업 적성 검사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까? 다음과 같은 직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사람을 돌봐주는 일.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와 같은 직업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은 어떨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일.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영화 감독 같은 감독,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경영자. 이런 직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와 관계된 일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변호사, 공무원, 목사 등의 직업이 있어요. 이런 직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네,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자료와 관계된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은행원, 회계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이 있어요. 이런 직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네,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에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의 업무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예술과 관계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작가, 음악가, 연예인 등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직업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까요? 아마도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직업은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에 체크하십시오. 1번, 용기가 있다. 2번, 자신감이 있다. 3번, 자기 자신을 믿고 존중한다. 4번, 이해심이 많고 이해력이 좋다. 5번, 성취할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다. 6번,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한다. 7번, 자신의 잘못, 그리고 결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떡해요. 선생님은 이 7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성공할 건가 봐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것은 더 노력하면 돼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습, 복습, 숙제하는 것 잊지 말아요. 好吧，今天到这儿，再见。